알로하 레고하고 사는 문어커입니다. 이야, 나 진짜 감동했잖아. 얘가 15주년 제품이다 보니까 디테일을 어마무시하게 넣어놨더만 이게 모듈러의 역사가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디테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티크 호텔은 코너 형태의 모듈러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코너 형태의 모듈러가 나온 적이 있죠? 원래 코너 형태랑 얘는 좀 다릅니다. 자, 1면, 2면. 원래 코너 형태는 이렇게 이면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둘 이렇게 붙여야 진정한 디오라마가 가능한 반면에 이렇게 돌리면 이제 여기가 민자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민자여야 되는데 민자가 아니에요. 보시면 위쪽에 이제 창문도 있고 밑에 뭐 쓰레기통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무랑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건물로 안 막아도 디오라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코너 형태랑 좀 다르게 얘는 쓰임새가 훨씬 더 높은 거죠. 물론 여기에다가 건물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숙한 사람들은 건물만 바라봐야 돼요. 그쪽 면에는 건물을 안 붙이는 걸로 여러분 약속?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테일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려면 인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인스를 얘기를 하냐면요, 기존의 모듈러 인스들과 다르게 디테일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 표시와 함께 영어로 쌀라쌀라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이 인스에 무려 21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하나하나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층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로비가 나옵니다. 그 로비의 데스크에 보면 방문자 명단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필기체라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 두 번째에 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도 호텔에 왔었구나. 자, 다시 데스크로 돌아와서 인스에서는 이분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에서 어떤 샵을 제일 좋아하는지랑 체즈 알버트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였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백화점이 바로 이 모듈러 백화점입니다. 자, 그러면 체즈 알버트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리 레스토랑이 체즈 알버트입니다. 이렇게 입구 간판에도 써 있고 바닥에도 써 있습니다. 바닥에 써 있는 글씨가 조립된 상태로는 잘 안 보입니다.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체즈라고 써 있죠? 체즈 알버트, 그러니까 파리 레스토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원과 관련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호텔 예약하라고 있는 전화를 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자기 친구랑 통화하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경찰서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심지어 전화기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건 전화기뿐만이 아닙니다. 타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2층에 보면 이렇게 타자기가 있는데 부티크 호텔 2층에도 타자기가 있습니다. 이 두 타자기는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트를 운반하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벨보이예요. 그래서 짐을 나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팁은 꼭 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준다면 힘든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카트를 끌고 있는 커피점 주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카페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짜잔, 바로 카페 코너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 컵이 있죠? 여기도 지금 노란 컵이 있죠? 그리고 여기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돼 있죠? 노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똑같죠? 카페 코너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겁나게 웃긴 게 이분은 뭐냐 이거야. 그럼 여지껏 우리가 카페 주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카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겁니다. 카페의 주인은 그럼 카페 코너에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운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카페 코너에 주인장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주인이 직접 커피 카트를 끌고 호텔 부티크에 커피를 팔러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호텔 부티크와 카페 코너는 세트예요. 이 주인장 때문에라도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15년 만에. 야, 최고다 진짜. 자, 다음으로 살펴볼 미니피규어는 여행객입니다. 이 여행객은 여행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코노미에 묶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층의 옆방과 넓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도 테라스는 좀 괜찮네요. 자, 다음은 그 옆방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이분은 미술품 판매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브릭뱅크에서 의뢰를 받아서 회계 감사를 하러 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일 때문에 묵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상과 캐리어를 들고 있는 할머니 미니피규어입니다. 그녀는 맨 꼭대기 스위트층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야기하길
편히 쉬는 데는 부티크 호텔만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옆에 램프가 프렌즈 레고의 컵케이크라고 합니다. 자, 인스에 나와 있길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미니피규어 3명은 다른 세트에 있는 미니피규어가 그쪽에 투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지 알아보셨나요? 그 해답은 바로 모듈러 서점에 있습니다. 자, 윗줄이 호텔 부티크 미니피규어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서점인데 이 두 분은 얼굴 표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분은 묶은 거고 이분은 풀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일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수염까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차이인 거고, 그리고 이분은 안경을 쓰고 안 쓰고인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백발이 되신 겁니다. 디테일 완전 소름.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니피규어인 아트갤러리 주인입니다. 부티크 호텔 1층에는 엘쿠도라는 아트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갤러리 중앙에 있는 이 큐브입니다. 저 큐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시죠? 아마 익숙하시기에 정상입니다. 이 큐브는 크리에이터 엑스퍼트의 로고입니다.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요 문양이 뭡니까? 요게 바로 그 큐브입니다. 이렇게 항상 표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에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벽면에 검은색 흉상이 있습니다. 이 흉상을 정확하신 분이 시청에 또 다른 조각품이 있다고 하네요. 시청 건물의 1층에 보면 로비에 흉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흉상과 같은 조각가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흉상 말고도 다른 모듈러와 연결된 아트 작품이 또 있습니다. 로비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파리 레스토랑에 숨어 있습니다. 파리 레스토랑의 뒷면을 보면 꼭대기층이 열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 나옵니다. 그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바로 이 미니피규어입니다. 얘가 그린 그림이, 얘는 이제 파리 레스토랑이고 이건 부티크인데 둘이 굉장히 흡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말고도 파리 레스토랑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 호텔 부티크의 뒷면을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 안을 보시면 크로와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크로와상의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얀색인 이유가 바로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파리 레스토랑과 관련이 있냐면 일단 파리 레스토랑에는 크로와상 모양의 장식도 많지만 디저트로 크로와상을 팔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판매되던 것 중에 곰팡이가 된 게 이제 여기에 버려진 거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약간 모듈러 TMI 뭐 이런 거예요. 옥상에 있는 이 곡선 장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닌자고에 나오는 뱀머리 장식을 이용했고요.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금색 브릭은 레고 무비 2에 나오는 지모테로 여왕이 쓰는 왕관으로 처음 활용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 철문 같은 경우에도 마켓 스트리트가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스트리트에 보면 이쪽에 철문 장식이 있어요. 이게 원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켓 스트리트에 대한 또 다른 TMI, 발코니를 보면 로봇 아미 쓰였는데 이 브릭이 처음 쓰인 모듈러가 바로 마켓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켈레톤 다리가 이렇게 발코니로 쓰였는데 그 최초가 바로 그린그로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MI도 이런 TMI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삼각형의 구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피타고라스랑 관련이 있는지 몰랐네? 레고 격자의 그리드가 이 피타고라스 이등변 삼각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안 알려드릴 뻔했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건물 계단 쪽을 보시면 여기에 뭐가 벽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고 모듈러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상품이나 광고물들 같은 게 이제 여기 붙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위에 요 셰프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정확히 말하면 셰프가 아니라 제빵사입니다. 제빵사. 그리고 여기도 커피가 있는데 얘네 둘은 어셈블리 스퀘어에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카페와 빵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빵집의 주인이 바로 이분인데 광고물과 똑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탐정사무소죠. 돋보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 얘도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사무소 건물 1층을 보면 미용실이 있는데 바로 이곳의 광고입니다. 자, 그리고 권투 글러브 2개가 있죠. 얘는 다운타운 다이너 2층에 보면 복싱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운동과 복싱을 가르치는데 이곳에 대한 광고였던 겁니다. 자,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한 게 있죠? 바로 이 사과랑 그리고 이 페인트, 그리고 이분이 대체 누군지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보면 그린그로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는 펫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짜자잔! 펫샵 2층에 보면 아저씨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박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색소폰 부는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한참 찾았잖아. 왜 그러냐면 제가 조립을 안 했더라고. 그분이 바로 이 어셈블리 스퀘어에 있습니다. 여기 2층에 보면 악기 상점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색소폰을 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포스터와 악기 상점 주인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심지어 머리 스타일에 색소폰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게 된 겁니다. 야, 악기 상점 주인에서 연습해가지고 콘서트를 나가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티크 호텔의 모든 디테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저조차도 이 수수께끼를 모두 다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인스 보고 디오라마 하고 수수께끼 풀고 이러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갔어요. 전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찰서를 리뷰를 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모듈러가 단순히 건물의 형태로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게끔 하는 어떠한 것들을 조립하는 사람에게 던진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야, 얘가 끝판왕이네. 끝판왕이야. 얘만한 애가 없어. 부티크 호텔 역시 15주년답다. 완전 인정.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